혼자 대학로의 한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기억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영화 자체에 대한 기억보다도 한 20여 명 남짓 있던 그 객석에서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2명이 제 앞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발랄하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대에 차서 많이 이야기하던 두 청년은 제 앞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났을 때 저희 보통 상영관들이 자막을 볼 틈도 주지 않고 불을 켜지 않습니까? 근데 이 2명이 꺼이 운이라고 그 떠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한 기억보다는 그 소녀들에 대한 기억이 더 강하게 지배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년에 한 2-3건 올리는 인스타에 처음으로 다음 소위 포스터를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하기야 제 팔로우가 138명밖에 안 되니까요. 1895년도 영화가 출발할 때부터 영화는 많은 의미에서 기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만든 자가 의지가 있던 없던 한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 영화 속에 담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많은 대화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하기보다는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긴 이 기록에 대해서 인상으로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잘 지켜주시고, 자, 그리고 오늘 두 주인공, 오늘 독립영화로서 11만 원 넘었습니다. 네, 정주리 감독님과 허한주 우리 편집국장님 프레시안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소회를 만든 정주리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의 허한주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셨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요. 프레시안을 대충 봤군요. 고맙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 이 18 일터로 나가다. 아니 그걸 못 외우셨어요, 감독님? 계속 제가 18과 19을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이 책을 제가 시나리오 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아주 결정적인 어떤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주신 책이라서 작가님이자 기자님인 우리 허한주 기자님 같이 모시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너무나 좋아했던 존경하는 권혜호 배우님, 넘어가시고요. 네.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더욱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허한주 기자님도 네. 기자란 말 편하시죠? 네, 편집국장이라고 보다는. 네, 기자가 편합니다. 이렇게 저희 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 지가 얼마만인지 너무 반갑고요. 코로나 때 못 뵀는데 이렇게 또 정주리 감독님이랑 권혜호 배우님을 팔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네. 아까 오늘 두 분이 함께 오시니까 이 영화를 보면 내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모든 것이 짤로 소통되고 그냥 모든 것이 빨리 소비돼 버리고 마는 그런 뉴스 역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시대에 일종의 탐사 보도 이런 걸 통해서 느린 발걸음을 해온 한 기자의 작업과, 특히 영화라는 작업 역시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 준비 과정, 프리 프로덕션 과정과 포스트 과정까지 하면 꽤 긴 시간을 소비하는데 굉장히 두 느린 호흡이 만나서 만든 콜라보. 네, 그래서 저에겐 좀 더 의미 있게 느껴졌는데요. 그 사건 자체의 전말에 관해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봤지만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고, 왜 고등학생이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학생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사례들과 다른 일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근데 나는 뭐 했지? 라고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창 대통령 탄핵 심판
와중이었더라고요. 그 네네. 당시가. 그러니까 최초로 보도가 될 그때도 그렇고 한참 대한민국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도록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나랑은 좀 상관없고 되게 거리가 먼 일처럼 느꼈던 거예요. 물론 뉴스를 보고 놀래고 그렇게 의아해하고 하긴 하지만 그런 일들에 관해서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알아보고 싶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제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이런 우리 사회의 공적인 시스템 내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나는 전혀 그걸 몰랐고 왜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납득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저에겐 좀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한 소녀의 죽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 그것을 또 묵인하고 모른 척하는 어른들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잘 갖다 붙이면은 뭔가 굉장히 감상적이고 자극적인 영화로 흘러가기 쉽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정주리 감독님에게 감탄하면서 봤던 이유는 어떻게 저렇게 특히 앞에 소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의 단계에서 절대 고통을 진열하지 않고 한 개인의 온전한 경험치로 묶어놓고 또 그것에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서 그 거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지? 라는 게 사실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저의 굉장히 강한 인상이었습니다. 온전히 거리감을 두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저는 지금 방금 이야기 속에서 약간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일종의 내가 전지적인 감독의 마음이 아니고 소희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혹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지라고 하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감히 저는 한번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자 우리 허 기자님 네. 거의 같은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2017년 3월 달에 벌어졌던 이 사건을 제가 이 책을 받고 나서 초판 인쇄를 보니까 2019년도더라고요. 그럼 책이 나오기까지 약 2년 반 사건 발생 이후에 이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을 테고 보통 그리고 기자 역시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그 사건이 내가 6개월을 3개월을 1년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사건 자체의 평가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제가 처음 홍수연 양 취재를 할 때의 당시의 생각과 그리고 계속 본격적으로 취재를 해 나가는 과정의 그런 궁금증 그리고 그런 의도 그게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연장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 탄핵 정국이었고 그런 과정이었었고 홍수연 양의 사건을 다 끝냈는데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 이 구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홍수연 양 개인의 사건으로 취재를 해서 그걸 보도를 했지만 거기서도 저는 궁금증은 그러면 이 시스템은 홍수연 양 그리고 이 학교에만 국한되는 걸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 걸까? 그런 전반적인 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죠. 그래서 그 궁금증에 의해서 이제 좀 더 다른 특성하고 뭐 지금은 이제 공고, 상고 뭐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다 특성화로 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공고, 상고로 그냥 규격화 돼 있거든요. 그런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을 좀 딥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쳤죠. 그렇게 해서 이게 단순하게 홍수연 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교육의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반 넘게 취재를 해서 그거를 책으로 묶어서 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예식장에서 노동을 했어가지고 보면서 매우 울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호프집에서 소희가 있을 때 발에 그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발에 빛이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아니신가요 혹시? 네, 그런 질문 중에 하나긴. 그만큼 영화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영화가 좀 건조하고 또 보시기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시고 하시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지적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감독이니까 그런 영화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늘 그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장면에서도 제가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그날의 이제 소희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텐데 그날의 마지막 햇빛 이제 막 저물어가는 햇빛이니까 그 마지막 햇빛이 잠깐 그 차가운 발에 들이우면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 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어떤 따스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을까 아니면 그조차도 전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을까 그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될까 하는 저도 좀 궁금하고 좀 헤아려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만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나중에 유진에게도 똑같이 반복이 될 때 그때도 비슷하게 이제까지 그 죽은 아이를 뭔가 이렇게 쫓아가면서 어쨌건 지금 없는 존재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런 유진의 마음을 생각할 때 혹시 그 순간만큼은 뭔가 소희라는 아이를 존재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좋은 영화 감사하고요. 그 제가 이 사건을 잘 몰라서 그래서 실제 사건과 그리고 이제 픽션 부분하고 이게 인물들이나 아니면 사건에서 어느 게 실제 사건이고 어느 게 어느 정도 픽션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의 똑같고요. 다른 거는 이제 예, 그 가맥집의 얘기인데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에피소드인데 거기가 근데 사실 그렇게 뭔가 되게 실제 사건이 났던 그 아이가 마지막 네, 있었던 예. 그 영화 소개가 아니고 실제 그 공간이요. 네. 그 홍수연 양은 아중 저수지라는 저수지 전주에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저수지에 빠져서 죽었는데 그 저수지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그 맥주집을 갑니다. 한 5시 오후 5시 반쯤에 가서 맥주 2병을 시켜서 그걸 먹고 저수지로 들어가서 이제 죽거든요. CCTV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를 이제 가봤는데 와, 영화를 보면서 전 너무 놀랐어요. 진짜 영화적으로 이제 감독님이 대단하시다고 느꼈던 게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제가 그 시간에 갔을 때는 정말 소란스럽고 인부분들이 술 마시고 막 와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였어서 아 여기서 홍수연 양은 대체 뭘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나왔는데 감독님은 그걸 되게 굉장히 막 햇볕이 쫙 비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야 역시 대단하시다 진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영화 너무 잘 봤고 그 소희라는 캐릭터가 사실 욱하는 성격이라고 되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어떤 방어적으로 뭔가 주먹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거는 소희가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방어라고 생각해서 자칫하면 되게 무거워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하게 그런 사건들 때문에 더 상황은 안 좋아졌지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소희라는 캐릭터를 설정하실 때 가장 유념했던 거나 아니면 그 김시연 배우님이랑 작업하셨을 때 특별히 나눴던 대화 같은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 전체 영화에서 제가 전체 과정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 그거 같아요. 캐스팅. 조연해 주신 배우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저한테 너무나 고맙고 행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통의 과정 중에 제일
주요했던 건 일단은 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정도의 이 부분이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좀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표현할 줄 아는 배우들과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예,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부끄럽지만 제가 이 사안을 잘은 모르고 이제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감독님이나 기자님이 홍수연 양의 죽음을 접했을 때 그 친구가 이런 죽음이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어떤 벽이랄까 구조적 이런 걸 혹시 느끼셨는지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었던 건지 그런 데 대한 좀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게 몇 년 전 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교육청이나 뭐 노동청에서 관련 제도가 조금이라도 바뀐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대답해드리고 네, 두 번째는 기자님, 우리 허 기자님께서.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그런 사건을 다루기도 하고 우리 현실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죽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달리 마치 소희가 어떤 그 마지막에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경우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달리 선택할 수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어떤 성격이나 의지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때문에 점차 그 벽이 좁혀져 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최근 입법사항은 이제 그 다음 소위 영화가 나오고 이제 그 특성화고 이제 현장 실습 학생들을 이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막 언론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전 사실 별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거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영화에도 나오다시피 이게 학생이면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부 소관도 아니고 교육부 소관도 아니고 어디 소관도 아니 되게 붕 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홍수연 양이 그렇게 사망하고 난 해에 그해 10월에 또 제주도에서 이민호 군이라는 친구가 또 프레스 거기에 찍혀서 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시스템을 바꾼다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뭐 활동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바뀌어진 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허 기자님부터 해서 이렇게 오늘 앞으로의 또 계획도 좋고요. 또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이게 맞는 건가? 아무리 좋은 기사를 쓰고 아무리 세상에 알리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기사를 쓰고 책을 써도 메아리가 안 돌아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다음 소위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에 대한 화답을 주는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리지 않고 프레시안이 얘기하는 게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화답해주는 영화라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뜻깊고 그리고 프레시안 회사로도 좋지 않나요, 이사장님? 예,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더 프레시안 사랑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시민사회단체를 1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럴 때 한마디 또 얹자면은 사랑해 주시고 마음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마음의 선물은 그만. 우리 시대 최고의 연대는 입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자. 네,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는 유진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판타지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현실에 그런 경찰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자님처럼 그 사건을 취재하고 처음 취재해서 알리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후속 취재를 하시고 여기 프레시안에 계신 분들이 또 다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영화 속의 유진도 사실은 그런 절망과 답답함을 느끼고 이제 영화는 끝이 나지만 저는 이제 영화 바깥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변화를 꿈꿔볼 수 있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두 분의 콜라보 이렇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어떤 영화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로서 남을 것 같고 또 아름다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많은 장치가 있었습니다. 비비 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엄마랑 대화하는데 엄마는 텔레비를 보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실제로는 대화할 때 듣지 않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영화 속에 많은 대사가 있지만 가장 아픈 대사라고 한다면 손목을 긋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들었으면서 라는 말.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우리는 들은 사람입니다. 그걸 기억해 준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프레시안과 함께하는 시간 또 그 역시 여러분이 이 사회에 귀를 기울인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맙습니다. 권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재리 감독님, 네, 후 기자님 고맙습니다.